불행히도 이분이 자기가 이제 어떤 주제 뭐 8개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갔는데 다 교수님이 박사급 연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인제 퇴짜를 맞았다 인제 그런 를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주제를 들고 가셨는지 얘기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음 그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아까 인제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최근 지도 교수님께서 지도한 선배들의 논문을 중심으로 봤다. 그리고 교수님의 또 연구들을 봤다." 물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요 내용을 좀 볼 때 제가 인제 유추해 보건대 기존 선배들의 논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예를 이를테면은 해당 논문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저희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되게 비슷한 주제와 연구 방법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분이 좀 계속 그쪽에 인제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연구 주제를 그렇게 이미 지도하셨던 논문 주제랑 비슷한 거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다면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주제를 들고 가셨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는 좀 인제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범하는 인제 실수 중에 첫 번째 실수인 것 같아요. 연구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예 크리에이티비티가 없는 주제를 정하게 되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죠.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주제를 정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데 최소한 최근 5년 이내에 교수님이 매번 봤었던 유형의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를 들고 가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아웃데이트된 그런 리서치 주제도 좀 좋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몇 개 뭐 AI 기술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앉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뭐 도스 이런 거 쓰던 시절의 얘기들 이런 주제들로 들고 가서도 또 안 되겠죠. 음. 그리고 다 좋은데 '아 난 AI 로봇 진짜 이게 인제 패러다임 바꿀 것 같아.' 그런데 이분 이 연구자가 단 한 번도 AI 로봇과 관련된 연구를 한 적도 없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본인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거나 경험한 주제를 선택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좀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아주 창의적인 그런 주제를 선정해야 하기를 원한다라고 또 설명하면 그거를 또 좀 잘못 오해해 가지고 학생들이 막 자기도 잘 모르면서 막 또 찾아 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멋진 아주 그냥 팬시한 그런 주제들을 들고 와요. 그래서 "이런 연구 해 보셨냐."고 그러면 "아니요." 그래요. 네 굉장히 해맑은 얼굴로 "아니요."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선행 연구를 찾고 사실은 내가 그 분야에서 그 AI 로봇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뭐 연구소에 실제로 있는 과정에서 제가 박사 연구를 진행한다 그러면 거기 뭐 사장님이나 거기 연구원들이 내 동료잖아요. 예. 그 동료들을 그냥 바로 섭외할 수도 있잖아요. 연구 참여자 대상하는 것도 그냥 벌써 해결이 돼. 그리고 내가 이 연구를 해 봤기 때문에 어떤 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가면 지름길이다.' 이런 것도 알아요. 그래서 가능한 하면 연구자가 잘 알고 있거나 경험을 미리 해 봤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주제를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또 범하는 실수가 선행 연구가 없는 연구들을 하려 그래요. 이거는 아마 박사님 아니 교수님 제가 아마 이 연구 첫 번째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최초의 연구가 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네. 물론 좋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대개는 저기 어디 뭐 우리가 모르는 갈라파고스 뭐 섬 이런 데서 연구하고 있어 이미. 그럴 확률이 높아요. 전 세계에서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선생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거기다가 선행 연구가 없으면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려할 사항에서 선행 연구에서 인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시작을 안 하면은 내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어떤 통찰력을 얻어 가지고 내가 그리고 있는 개념, 내가 그리고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 이런 걸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그걸 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선행 연구가 없는 연구를 하는 건 좀 피하셔야 된다. 예. 네. 그리고 이것도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나치게 방대한 연구는 피해야 된다. 예. 제가 좁히는 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예.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범하는 실수. 막 굉장히 막 크리에이티브하고 막 이런 거 막 들고 와. 막 두세 개 쓸 만한 거 들고 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쓰죠? 논문을? 우리 논문 왜 쓰죠? 장세진 선생님, 우리 논문 왜 쓰죠? 논문 왜 쓸까요? 네. 그렇죠. 네. 네. 학위 받기 위해서. 졸업하려고. 네네. 졸업하고 싶어. 졸업하고 싶어서. 그렇죠. 졸업이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네. 한 획을 긋는 석사 혹은 박사 연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졸업을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이 목적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인제 활용하기 위한 도구, 이거는 인제 제 책에서 좀 기술한 부분들 일부 제가 좀 발췌도 했고 또 제가 실제로 박사 연구를 하면서 인제 적용했던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실질적인 도구라는 뭐 방법을 좀 제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인제 끝까지 들으신 분들만이 얻어갈 수 있는 팁이죠. 자, 일단 키워드 찾아보기. 예, 선행 연구 읽을 때 학생들 보면은 처음에 제목부터 연구자의 이름, 소속 대학, 뭐 기간, 초록 처음부터 쫙 읽어요. 네. 그리고 한 개를 읽고 인제 '아 피곤해.' 이러면서 자. 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선행 연구를 읽을 때 보통은 인제 저널들은 키워드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5 개에서 6 개. 예, 그거 괜히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키워드는 연구 주제나 연구 문제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힌트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 보시라고 그 질문을 하신 연구자분 그 선생님 오늘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저널을 학위 논문에는 키워드가 없죠. 키워드 있죠? 있나? 그 초록 낼 때 키워드를 넣죠. 예.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 보세요. 선행 저널들 이렇게 보고 본인이 이제 어떤 주제를 러프하게 정하셨다 그랬을 때 좀 서치를 하셔 가지고 선행 저널을 보신 다음에 그 키워드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것 간의 관계를 뭐 가정을 만들어 보신다거나 연구 질문을 만들어 보셔서 그 그 그 연구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게 뭔지가 이렇게 드러나는지 그렇게 드러나는 연구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이 된 거거든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선생님들이 잡으신 그 러프한 주제에서도 키워드를 뽑아 보세요. 그리고 그 키워드 간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서 연구 질문을 만들어 보신다거나 아니면 가설을 세워 보시는 거예요. 아까 인제 예를 들었던 그 호텔에서 고객을 지원하는 AI 로봇 그거 관련된 게 내가 좀 관심이 있다 정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키워드는 호텔 서비스, 고객 지원, AI 로봇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인제 뭔가 가설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호텔에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서비스 지원 로봇은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식의 가설.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를 이제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 연구가. 예. 자, 그리고 그렇게 키워드를 내가 아주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정해진 거 안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말이 안 맞아떨어지거나 가설을 세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더 narrow down 시켜야 되는 거고 더 구체화 시켜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그리고 최근 논문들을, 선행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연구자분들이 뭐 검색 도구들을 쓰셔. 뭐 구글 스칼라라든지, 뭐 한국 경우에는 리스, 그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 그다음에 대학별 이제 그 DB들 있잖아요. 검색 도구들을 써서 그 정도로 검색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사회학을 연구하거나 사회학 쪽이나 아니면 뭐 디자인 쪽도 그렇고 미대 아니면 뭐 정치학 뭐 다 마찬가지로 그 컨설팅 펌 보면은 각 그 사회 이슈 혹은 뭐 기술과 관련된 이런 이슈와 관련돼서 리뷰를 하는 그런 보고서들을 정기적으로 내거든요. 가트너라든지 뭐 BCG라든지 이런 유명한 컨설팅 펌에서 나오는 그런 보고서들, 그다음에 기업 IR 보고서라든지 유네스코나 월드뱅크 같은 그런 인터내셔널 NGO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정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리뷰하는 동영상들을 올리고 계시거든요. 예, 블로그도 좋고 SNS도 좋죠. 그래서 해당 분야, 그리고 해당 분야의 종사자, 뭐 친구가 됐건 친구의 친구가 됐건 동료가 됐건 뭐 메일 보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만 알고 있는 소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의 자료들을 이제 확보를 하는, 그래서 그것을 꼼꼼하게 읽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그냥 읽고 끝나면 안 되고, 제가 지난 시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사 연구를 할 때는 정말 엄청난 양의 이제 선행 연구를 읽거든요. 예, 저는 이제 레퍼런스 시스템을 이제 조테로도 쓰고 엔드노트도 쓰는데, 지금 제 레퍼런스 시스템에 이제 프로그램이죠. 3,000개 정도가 넘는 그 레퍼런스가 있어요, 현재도. 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읽기 때문에 조테로 뭐 엔드노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써서 정리를 해 나가는 작업. 레퍼런스 시스템을 쓰셔도 되고, 미로나 뭐 노션 같은 그런 디지털 도구들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리서치 저널을 쓰라고도 또 좀 추천을 해요. 예. 제 이제 석사 연구 생들 중에는 리서치 저널 이렇게 써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인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었어요, 제가. 좋은 피드백을. 나중에 제가 한번 다룰 거예요. 리서치 저널 제가 박사 연구를 하면서 제가 썼던 디지털라이즈 된 그런 저널도 있고, 인제 피지컬한 그런 다이어리 이 저널도 있는데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는지 실제로 보여 드리면서. 예. 그다음에는 코스웍을 들으면서 관심 영역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관심 영역을 찾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지도 교수님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스웍을 들으시면서요. 예. 그리고 저는 이걸 활용 도구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도 교수님이 제안하는 주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졸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도 교수님이 이 제안하는 주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 연구자분이 흥미가 없으면 또 이게 좀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들을 좀 종종 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하고 좀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제 과감히
교수님과 타협을 해 가지고 인제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제 책에 인제 좀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인제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인제 박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미국은 또 쪼끔 좀 스타일이 좀 달라요. 박사 그 연구 자체가 기간도 좀 다르고 한데 아무튼 인제 코스웍을 하는 과정에서 코스웍이 다 끝나야지만 인제 논문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좀 빨리 졸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지금 시작을 한 터라. 그래서 코스웍을 들으면서 어떤 교수님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옥션 알죠? 이거 경매하는 거. 그 교수님이 이제 그 경제학과에 있는 그 교수님이 옥션에서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해 가지고 이렇게 공식을 좀 만드는 데 좀 유명하신 분이래요. 근데 원래는 자기가 거기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빨리 졸업하고 싶어 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예 그 프로포절을 뭐 대충 만들어 가지고 드렸다는 거죠. 그럼 그 교수님이 수락을 하셨어. "그래 같이 연구해 보자." 그래 가지고 예 아직 코스웍을 끝내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논문을 시작하셨대요. 요렇게 좀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공격적인 그런 전략을 쓰실 필요도 있고 또 그 교수님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 드리면서 예 접근하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교수님과의 협의를 위한 전략. 예. 요거는 오늘은 좀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이 질문을 주신 연구자분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지금 이런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요거를 좀 오늘은 좀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따로 다른 라이브 톡에서 좀 말씀드릴 정도의 내용이라서. 일단 지도 교수님과의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지도 교수님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제 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양쪽을 다 인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발견된 건데 예를 들면 영국 대학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예 설득의 대상은 아니죠. 예 굉장한 인제 그 분야에 인제 탑에 계시는 지도 교수님을 제가 선택해서 그분이 제 연구를 받아주셔 가지고 같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분을 설득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방법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인제 몸담고 있는 대학에 그 풀타임 학생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15명의 풀타임 학생을 지도를 하고 계셨고요. 저희 대학은 인제 그 코슈퍼바이징을 또 하거든요. 세컨더리로 또 다른 연구를 또 같이 참여하세요. 그러면 벌써 뭐 다른 그 두 번째로 참여하고 계시는 연구는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인제 70이 다 돼 70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근데 풀타임 15명에 또 세컨더리로 또 한 그 정도 학생을 지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제 연구에 완전히 몰입해서 하시기는 사실 어려우신 거잖아요. 아무리 인제 베테랑이라 하시더라도. 그래서 저는 제 연구에 옹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편 만들기. 다른 모든 연구들이 참 굉장히 팬시한 연구들을 애들이 하고 있을 거야. 근데 내 연구는 쪼끔 더 멋져. 쪼끔 더 굉장히 잘 안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좀 이 연구에 좀 옹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그 유명하신 교수님이 제 연구에 옹호자가 되시면 제가 얼마나 연구를 하기가 편하겠어요. 예 그걸 저는 목표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연구 뭐 페이퍼를 쓰거나 뭐 컨퍼런스 나간다거나 할 때도 항상 교수님께 여쭤보고 이런 주제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보내 드리고 되게 귀찮았을 거야 아마. 그냥 수도 없이 메일을 보내대고 막 수도 없이 막 사무실을 찾아오고 하니까 예 근데 그러려고 제가 간 거니까요 유학을.
한국 대학의 경우는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똑같이 설득의 대상은 아닌데 어, 그 지도 교수님이 옹호자가 돼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편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다만 내가 아까 인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주제를 선정할 때 이 연구가 이 해당 분야에서 쪼끔이라도 뭔가를 개선하기 위한 여지가 있어. 인제 우리가 contribution이라고 하죠. 뭔가를 공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분이 최근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주제랑 연결시켜서 그분의 연구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음 논지? 논거? 이런 걸 좀 들이대면서 그런 연구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런 걸 좀 얘기를 하시면서 협상을 하시는 게 협의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왜냐면 연구를 확장하는 데 목말라 계시거든요, 교수님들은. 그래서 "내가 너의 오른팔이 돼 줄게. 너의 왼팔이 돼 줄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영역을 교수님이 요렇게 하고 계시는 요즘 하고 계시는 거에서 이렇게 딱 한 부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려면 어때요? 연구자 본인께서 굉장히 자기 확신이 있으셔야 되죠, 그 연구에 대해서. 그렇게 될 때 교수님을 찾아뵙고 인제 말씀을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협의를 하는 데는 몇 가지 좀 전략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 그리고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만났던 연구자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되게 기발하고 정말 실질적인 그런 협상의 전략들, 협상 혹은 협의, 논의의 인제 전략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거의 인제 1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참석하신 선생님들 뭐 질문 좀 받으면서 좀 피드백 받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더 좀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그러시면 뭐든지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뭐 아니면 뭐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주무세요 다들? 주무시나요? 너무 완벽했나요? 혹시 저한테 질문 보내주셨던 선생님 오늘 오셨을까요? 아, 알았으면 지금 네. 지금 아셔서 써먹으시면 되죠. 음. 네. 우리 음 네. 다른 선생님들은 혹시 뭐 질문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 활용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예. 네.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인제 리뷰어이고 피어 리뷰 저널에서 인제 리뷰어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넘어오는 원고들을 처음에 볼 때 좀 원고가 많기 때문에 다 읽어볼 수가 사실은 없어요. 다 꼼꼼하게 볼 수가 없어서 첫 시작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예. 키워드를 가지고 인제 이런 가설도 만들어 보고 연구 문제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여기서 이게 그 단계에서 이미 잘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는 사실 안 읽어요. 보나 마나야 저널을.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다른 선행 연구들 굉장히 많이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초록 먼저 읽으시고 거기서 키워드를 가지고 인제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연구 주제 선정하는 단계에서만큼은 고렇게 하셨으면은 좋겠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뭐 오늘 얘기한 거 말고도 다른 질문을 해 주셔도 좋아요. 음.
그래서 일단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라이브 톡 닥터 스텔라와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제 궁금한 사항들이 더 있으시면 논문 쓰시면서 얼마나 지금 많이 힘드세요? 논문 쓰는 것뿐만 아니라 본 심사, 논문 심사, 영국에서는 인제 바이바라고 하는데 심사와 관련돼 가지고도 여쭤볼 게 있으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예, 그럼요. 편집본 올려드릴게요. 필요하시죠? 다시 또 보시고 싶으신 거죠? 제가 주말 동안에 열심히 해 가지고 월요일 날 늦지 않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가슴 아래하고 있는 동료분들과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독하시고 또 자동 알림도 해 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면은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 8시에 다음 주 금요일 8시에 똑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 안녕. Mais uma emoção não é o suficiente para amar. Mais verso pro meu Brasil ligeiro, que sol de fevereiro e acordou na janela. Tá na hora de banana e canela.